정말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1900년대 중반 등장한 영양제를 지금 같은 영양 과잉 시대에 모두 먹어야 했을까요? 오늘은 같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영양제와 차라리 안 먹는 게 나은 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건강한 동행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대한민국 넘버원 건강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영양제가 비타민과 오메가3 그리고 유산균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영양 과잉 시대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고기는 꿈도 못 꾸고 영양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비타민 B가 많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고령층한테 정말 치명적인 각기병에 걸려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원기소를 필두로 비타민 같은 영양제들이 점차 퍼져나갔는데요. 이제는 돈이 아까운 영양제나 차라리 안 먹는 게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첫 번째로 눈 건강 때문에 루테인 챙겨 드시는 분들은 집중하세요. 같이 먹으면 탈모 같은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영양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히 여성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뼈 건강에 상극이라고 알려진 영양제가 있는데요. 골다공증에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영양제도 잘 봐야겠습니다. 종합 비타민과 오메가3 때문에 자칫 돌연사 위험에 빠지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루테인이라는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것보다 눈 건강에는 유독 신경이 많이 쓰이니까요. 사람이 얻는 정보의 약 80%가 눈을 통해 들어온다고 하죠. 눈 관리는 정말 평생 잘 해야 되는 게 맞긴 합니다. 루테인의 인기 비결이기도 하죠. 우리 눈에는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안구가 이렇게 탁구공처럼 생겼다고 하면 뒤쪽에 있는 망막 한가운데인데요. 여기 기능이 떨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게 황반변성이라는 질환입니다. 노화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질병이라는 인식도 강하지만요. 이게 심해지면 실명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루테인은 이 황반 기능이 유지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시력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먹어도 소용이 없다는 논란도 있었는데요. 그보다 중요한 건 같이 드시면 안 좋은 영양제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비타민 A인데요. 루테인과 비타민 A, 이름은 다르지만 루테인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비타민 A를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타민 A까지 같이 먹게 되면 과다 복용은 물론이고 비타민 A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데요. 비타민 A 중독은 두통이나 설사 같은 가벼운 증상부터 피부가 벗겨지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현상, 심하면 급성 간 독성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일상에서 목숨이 위험할 만큼 루테인과 비타민 A를 많이 드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벼운 비타민 A 중독 증상을 자주 경험하셨다면 양을 줄이시거나 전문의를 통한 진료를 권해드립니다.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철분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드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물론 철분을 적당히 먹는 건 뼈 건강에도 좋고요.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에서 분석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몸속에 저장된 철분 농도가 높은 사람이 오히려 골밀도 저하 속도가 빨랐다는 건데요. 40대 이상 여성의 경우 34.1%, 남성의 경우 78.5%나 골밀도가 빠르게 낮아졌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 몸속에 철분이 얼마큼 있는지, 부족하거나 많다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데요. 병원 가서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철분 영양제는 신중하게 드셔야 한다고 말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골다공증 약성분 흡수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골다공증은 특히나 여성 환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미국 골다공증 환자의 80%를 여성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0대 이후부터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뼈가 만들어지는 골 생성을 촉진하거나 오래된 뼈를 사라지게 하는 골 흡수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 약을 철분이랑 같이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철분 영양제 말고도 커피나 칼슘 영양제, 우유 같은 식품도 골다공증 약의 흡수를 방해한답니다. 그러니까 최소 1시간은 시간 차이를 두고 드셔야 하고요. 음식을 짜게 먹는 습관도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양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비타민입니다. 예전에는 비타민 C 혹은 비타민 B랑 C 이런 식으로 한 알에 포함된 종류가 많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수십 가지 성분이 한 알에 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종합 비타민이라고 부르죠. 종합 비타민만큼이나 인기가 많은 건 오메가3입니다. 양이 적당하다면 무심코 드셔도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평소에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오메가3를 같이 드시면 자칫 출혈이 생길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항응고제의 역할은 피가 잘 굳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요. 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오메가3도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둘을 같이 먹으면 출혈이 발생해도 지혈이 되지 않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종합 비타민에 포함된 비타민 K는 항응고제와 정반대로 피가 잘 굳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항응고제를 드셔야 하는 분들에게는 약효를 떨어뜨려서 혈전이 생기고 심장이나 뇌에 있는 모세혈관이 막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혈전은 흔히 피떡이라고도 불립니다. 혈관 속 시한폭탄이라는 무서운 별명 또한 갖고 있습니다. 혈관을 타고 몸속을 돌아다니다가 혈관이 좁은 부분을 막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혈액을 통한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끊겨버리고 세포 괴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현상이 뇌세포에서 일어나는 걸 뇌졸중이라고 하죠. 폐를 지나는 혈관이 혈전 때문에 막히게 되면 폐색전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혈전 때문에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나타나는 일종의 전조 증상도 알아두시면 좋을 텐데요. 과격한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평소와 다르게 유난히 숨을 쉬는 게 힘들다면 혈전이 폐혈관을 막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하고요. 별다른 이유 없이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거나 걷기 힘들 정도로 종아리가 붓고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혈전이 심해지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위험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양제를 먹으면 무조건 건강에 좋다는 생각, 특히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과 같이 드시면 좋지 않다고 알려진 영양제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부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맞이하시는 모든 날들이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